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송태공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기 우승자 최철한 구단이 가장 경계해야 할 기사 두 기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두 명을 꼽았는데 한 명은 개막전에 이영구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출전을 합니다. 네, 전신이라고 불리우는 조은영 구단, 그리고 여제라고 불리우는 박지훈 구단. 이름만 들어도 오늘 대국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맥심 커피배 대회 정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맥심 커피배 구단만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반영을 해서요. 카누 포인트를 적용을 하는데 이 구단이라고 다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맥심배에서 승률이 좋으면은 참가가 쉬워지고요. 네. 하지만 다른 기전에서 성적이 좋아도 참가가 가능해지는 그런 기전입니다. 네, 우승자에게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본선 24강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전기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이 반대쪽에 자리를 해 있습니다. 자, 최철원 구단은 맨 오른쪽 조에, 홍성지 구단은 맨 왼쪽 조에 자리를 해 있고요. 자, 이렇게 대진표를 살펴보시면은 진하게 이 갈색으로 표시된 기사들은 2회전 시드를 받은 기사들입니다. 네, 개막전에서 이영구 구단이 조영 구단을 꺾고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에서 백홍석 구단이 이성 구단을 꺾고 첫날 개막전에서는 랭킹이 높은 기사들이 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조은영 구단 대 박지훈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상징성 있는 이 두 기사가 1회전에서 만났는데요. 오늘 대구는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기사 모두 전투형의 기사이기 때문에 중반전에 한 차례 좀 세게 붙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사가 이 바둑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화끈한 바둑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24강 토너먼트입니다. 자, 오늘 24강전 세 번째 대국 조은영 구단 대 박지훈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박지훈 구단이 맞췄고요. 그대로 박지훈 구단의 흑번, 조은영 구단의 100번으로 오늘 대결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둑 황제 조은영 구단 대 바둑 여제 박지훈 구단의 24강전. 자, 오늘 24강전 세 번째 대국인데요. 매판이 그렇지만 1회전부터 정말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조은현 구단과 박지훈 구단. 물론 최근에는 전성기만큼 그렇게 성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사의 이름만으로도 오늘 바둑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조은영 구단이 바로 귀를 걸쳐 갑니다. 조은현 구단이 사실 상대가 소모구를 두면은 네 번째 수로 걸쳐가는 수법을 정말 많이 두거든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소목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걸치는 바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반대쪽 소목일 때 많이 걸쳐가나요? 네, 이제 소목을 이곳으로 뒀을 때 이제 아래쪽으로 나를자로 걸치는 수법을 정말 많이 두는데요.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이 이렇게 소목을 둘 때 이렇게 바로 걸쳐가는 것을 이제 기사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흑번일 때 포석을 이렇게 좀 구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고 보통 나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이 박지훈 구단이 좌상귀를 부어가자 바로 또 걸쳐갔어요. 네, 이제 보통이라면 사실 이 모양에서 뭐 귀를 이렇게 붙인다든지 뭐 위로 씌운다든지 이런 수법을 많이 두는데 조은현 구단 같은 경우는 100번일 때 그리고 상대 흑이 소목을 두었을 때는 뭐 거의 바로 이렇게 실전처럼 걸쳐갑니다. 근데 조은영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귀를 두었을 때 바로 이 걸쳐가는 이런 진행, 이 포석 구장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뭐 쉽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은현 구단이 이런 스타일로 지금 뭐 몇십 년째 그렇군요. 이 실전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 아는 포석도 없을 거예요. 아. 아마 이 포석에 관해서는 전 세계 어떤 기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워낙 많이 뒀으니까요. 보통 이 포석을 짤 때 이 모양이 한 군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굳혀져 있어야지 전개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 스타일 자체가 워낙 이제 전투적이고 발 빠르고 이렇게 포석을 짜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은 판이 단순해지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소목에서 이렇게 굳히는 모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모양에서 이렇게 굳히는 모양이 나오면은 좀 판이 단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네. 오늘처럼 뭐 거의 걸쳐갑니다. 정말 몇 수 두어지지 않았지만요. 또 이런 모습이 또 전신이라는 별명을 만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거의 뭐 조은현 구단만 두는 수법이긴 한데 박진 구단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조은현 구단이 이 소목에서 날일자 걸침 3칸 낮은 협공했을 때 이곳으로 많이 두거든요. 아, 그럼 박지훈 구단도 알고 지금 이정석을 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박진 구단도 뭐 물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이 딱 두는 모양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젊은 기사들이나 아니면 조은현 구단과 많이 둬봤던 기사들 이런 기사들은 그거를 조금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교묘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자신이 연구가 돼 있는 수를 많이 두곤 합니다. 아, 이 바둑도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조은영 구단이 다시 한번 애용하는 그런 작전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올지 여기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네. 포석을 짜 나갑니다. 자, 나를자로 씌웠는데요. 가장 평범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흙이 밀고 나가고 여기서 흙이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정석도 있습니다. 물론 백도 여기서 손을 돌려서 여기로 이제 걸쳐간다든지 하는 수법도 있어요. 손을 아예 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하기가 백이 걸친 상태에서 지금 서로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우하기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조은현 구단이 이렇게 초반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원래 네. 손이 특히나 이제 맥심 커피배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더 빠르게 둘 때가 많았거든요. 네. 이 맥심 커피백 개막식 때 대진이 완성이 되고
조은현 구단 인터뷰 시간을 또 가져봤었는데요.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은현 구단의 이 본심인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엄살이라고 흔히 말하는 엄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네. 조은현 구단이 자신이 가장 이제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류 기사에게 좀 약하다. 네. 근데 이제 여류 기사랑 만났으니 좀 어차피 질 거 확실하게 뭐 져드리겠다 네.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뭐 웃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영원한 바둑 황제 조은현 구단 2015년 이 시니어 바둑 클래식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조은현 구단이 작년에 거둔 성적이 15승 2패예요. 네, 근데 이제 시니어의 모든 그 기전에서 네, 한 판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겼어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둑 여제 박지훈 구단. 많은 여류 기자들이 박지훈 구단을 보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박지훈 2000 구단 이제 네. 트로피를 보면은 너무 화려하죠. 네, 다 세계 대회예요. 네, 그렇죠. 정관장배 우승, 국룡산 병성배 우승, 화정차업배 우승. 하지만 좀 아쉬웠던 게 작년에 이제 국룡산 병성배에서 중국의 이제 위재잉 선수에게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거기서 졌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언제나 박지훈 구단에게는 이런 여류 1인자의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랭킹으로 봤을 때는 여류 바둑계는 1인자라고 보면은 최정 선수가 1인자거든요. 네. 하지만 박지훈 구단은 딱 그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풍기는 이미지가 네. 정말 언제라도 세계 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실망시키지 않고요. 저희가 인터뷰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조은현 구단이 이 기왕 질 거면 네. 네, 여성 기사에게 지겠다. 네, 이런 또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뭐 진다고는 안 했잖아요. 진다면 이 가정하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가 끝이 나고 박지훈 구단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지훈 구단이 그럼 나 그냥 이겼다고 하면 되는 건가? 네, 조은현 저희들은 이제 뭐 조국수님이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네. 이제 조국수님이 져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그럼 이긴 거야?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요즘에는요 기사들이 점점 인터뷰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맥심 커피배는 전부 다 이제 입신 네. 구단들이 다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단 정도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연륜이 많던지 아니면 뭐 성적을 많이 냈던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만큼 또 인터뷰할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기사들이 인터뷰를 참 잘합니다. 네. 왠지요 프로 기사 특히 또 구단은요 뭔가 좀 근엄할 것 같고 좀 말수도 적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실제로 만나보면요. 뭐 인터뷰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도윤 구단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성적을 많이 냈던 기사나 이런 기사들이 인터뷰를 훨씬 더 잘합니다. 네. 이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이창호 구단도 요즘엔 인터뷰에서 굉장히 말을 네. 많이 합니다.
이렇게 1회전에서 조은현 구단과 이 박지훈 구단의 이름이 나란히 놓였을 때 저희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흥분이 됐었는데 기사들도 약간 그런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반부터 두 기사 굉장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자, 지금까지의 수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서로 조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이 그러니까 흑이 3으로 세 번째 수로 이곳에 소목을 두면은 정말 100%입니다. 네 번째 수로 걸치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기사들이 조은현 구단과 처음 두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내가 흑번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걸치시니까 협공을 하느냐 남아있는 귀를 차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포석을 많이 짜요. 그러면요. 네. 이 순환흑기를 해보면은 흑이 반대쪽 귀를 두고 백이 외목 두니까 지금 흑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똑같죠. 그러면은 그냥 조은현 구단이 만약 걸치지 않고 그냥 귀를 둔다고 했을 때 외목을 잘 두나요? 아, 외목은 안 둡니다. 거의 못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은현 구단은 워낙 이렇게 판을 흔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지고 후반 쪽으로 가면은 자신이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최대한 판을 이제 어지럽게 둘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오늘 박지훈 구단도 워낙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로 두고 여기로 둘 때는 사실 잘 안 걸치거든요. 네. 여기로 두고 이제 귀를 차지하면은 뭐 굳히던지 중국식 포석을 쓰던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걸쳐갑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흔들어 가고 있고요. 다시 걸쳐갔고요. 자, 여기서 이 조은현 구단이 가장 이제 애용하는 그런 작전은 바로 이렇게 쉬어가는 것인데 네, 거의 뭐 조은현 구단만 사용하는 수법이고요. 이 수의 이제 의미는 그러니까 실전처럼 여기가 이제 도 놓진 않았지만 진행이 안 돼 있지만 언제든지 이곳은 어느 정도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더라도 흑이 반격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로 이렇게 반격이 들어와도 이렇게 붙이고 나가도 막으면은 백 모양이 훨씬 두텁거든요. 나가서 지금 끊기에는 흑 약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씌우고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의 이제 예전 바둑을 보면은 이제 날일자로 두면은 여기를 이제 붙입니다. 여기 둘 때 이제 끊어요. 단수 치고 이제 따내고 여기 단수 칠 때 흑이 이제 단수 치고 이제 따내고 흑이 이때부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팩감 뭐 걸치던지 어디를 두던지 아니면 이런 데를 받던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두는 바둑이 몇 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 교환하지 않고 미리 둔다는 것은 이쪽에 지금 두터워지면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쪽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백이 안 둬서 패를 만약에 백이 들어가서 이겼다 이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반대쪽에서 협공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중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이 모자 씌우는 수를 즐겨둡니다. 오늘 대국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보통 정석책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수법이어서 좀 어려웠었는데요. 자, 오늘 대국에서는 쉽게 이렇게 정석대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 같은 경우도 실전을 보시면 여기부터 들어오고 이제 한 칸 뛰자 이렇게 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바둑도 있지만 사실 그냥 날일자로 걸치는 바둑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흑이 이곳을 두고 여기를 뒀다면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기사들의 기풍의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가 어차피 이곳을 붙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날일자부터 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실전처럼 조은현 구단처럼 바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박지훈 구단은 지금 그냥 무난하게 한 칸 띄었는데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바로 다가와서 전투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조은현 구단의 생각을 조금 읽어보면은 그냥 협공에서 이 3-3 들어가는 이 진행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단조롭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사실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흑보다는 백 쪽이 그래도 좀 실리가 괜찮지 않느냐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사들의 어떻게 보면 기풍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은 상당히 협공에서 판이 단순해지는 거는 싫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전투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바로 뒀고요. 박지훈 구단도 더 전투적으로 둘 거였으면 이것을 뒀을 텐데 그냥 무난하게 뒀습니다. 네, 여기로 한 칸 띄었고요. 네, 여기를 두자 한 칸 띄었습니다. 귀를 둬서 백의 이제 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협공을 했습니다. 네,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됐네요. 아마도 이제 좌상기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갈 때 백이 맞고요. 이러면은 이제 나와서 끊는 축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끊어서요.
이 단수 치는 축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축이 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 있다라고 돌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모양으로 나중에 보면은 단수가 그러니까 바둑판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지금 대각선으로 나오면은 이런 네. 식으로 단수가 쳐져갖고 아. 지금 축이 잡히는 모양이거든요. 네. 다 나가보지 않아도 네. 이렇게 지금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박지은 구단은 지금 좌상기 이 축을 생각하면서 네. 여기를 이제 붙인다면은 두 칸을 띄어서 정석 진행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축머리를 하겠다 아. 이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작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은영 구단도 바로 붙이지 않고 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을 시켜놓고 좌상기를 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좌상기를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석을 두는 척하면서 네, 지금 그렇죠. 또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군요. 그리고 근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백이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흙이 나갈 때 백이 축이 불리하면 그냥 여기를 잇는 수도 있어요. 잘 두어지진 않는데 네. 잇고 그냥 젖히고 호구치고요. 네. 그러니까 자체로는 조금 흙이 두텁다는 모양인데 만약에 흙이 축머리 쓰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은 백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발빠르게 두는 바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은영 구단의 머릿속에서는 좌상기 축 때문에 지킬 것인지 아니면 우하기 정석을 다 진행시키고 축이 나빠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진행시킬 것인지 이런 네.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반인데도 사실 좀 경우의 수가 상당히 지금 많은 장면이라고 그렇네요.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우하기를 두고 있지만 또 좌상기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조은영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지켜보시죠. 이 바둑의 매력이란 것은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광범위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둑판을 좁게 보다 보면은 우하기만 지금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넓게 보면은 지금 좌상기까지 같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제 박지은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랑도 상당히 이제 친하고 그리고 이제 홍대에 이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바둑도 두고 이런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박영웅 구단도 같이 속해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시합이라는 거를 이제 연구실 사람들이 알고 이제 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박영웅 구단이 좀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엄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박지은 누나가 뭐 두 판짜리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무슨 말 하는 건가 싶었는데 대진표를 봤더니 네. 이곳에 이 경기의 승자가 박영훈 구단과 대국을 펼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박영훈 구단이 올라오면은 자기한테 이길 테니까 두 판짜리다. 그러니까 아. 기사들이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엄살이 좀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조은영 구단이 오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지 네. 네, 정말로 네, 져주는지 인터뷰처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박지은 구단이 승리를 거둔다면 네, 박영훈 구단과의 대결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끼리 한 이야기로만 보면은 네. 박지은 구단은 지금 8강 진출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조은영 구단이 좌상기를 두었죠. 지금 이 뜻은 역시 우하기 정석 진행이 되면은 축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손을 빼서 좌상기를 정리하겠다. 네. 근데 이거는 흙도 뭐 불만이 없습니다. 선수로 좌상기가 처리가 되었고 네. 우하기를 지금 먼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백이 실수 잘못 손수는 한 수도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흙이 그래도 이 정도라면 좀 활발하게 네. 포석이 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하기 같은 경우도 흙이 이제 둘 수 있는 수법이 그냥 붙여서 넘어가서 실리로 두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두려면 날일 짜는 방법. 날일자로 두지 않을까 싶네요. 7, 8. 네. 그리고 지금은 좀 날일자로 더 두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백이 나가면은 좀 자연스럽게 공격하면서 우변을 지키는 듯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두고 싶은 게 실전 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무난하게 둔다면은 뭐 여기 나릴자. 하지만 박지은 구단이 조금 그래도 실리를 생각한다면은 이곳으로 입구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나릴자로 씌우면 넘어가고 중앙으로 둘 때 뭐 손을 돌리고. 근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 자리로 오는 게 더 30초. 괜찮아 하나, 보이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실리로 두네요. 네. 박지은 구단도 확실히 조금 기풍이 예전보다는 실리 쪽을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냥 받아주네요. 네. 이거는 그래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이 교환이 조금이라도 이득입니다.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조은영 구단 대 박지훈 구단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여덟. 이제 초읽기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 조은현 구단이 글쎄요, 약간 좀 무리가 아닐까 한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전 진행을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막았어요. 막고 날일자로 두자. 그냥 중앙 쪽에서 두는 것은 흑에게 이 자리를 당하면은 너무 흑만 집을 지키면서 두기 때문에 이건 좀 싫다. 이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면서 행마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끊어가는 이런 축이 유리할 때 좀 두어지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좌상기 쪽이 흑이 여기가 돌이 있어서 이거는 축이 안 됩니다, 백이. 여덟. 그냥 버리는 작전인가요? 아니 그냥 글쎄요, 버리기는 사실 너무 크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밀어주면요. 오히려 백석점을 움직여 나갈 때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만약에 붙인다면 흑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어가는 맛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이 먼저 급하기 때문에 이곳은 두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조은영 구단의 생각은 이제 늘면은 하나, 그때 이제 나가서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행마하겠다. 그리고 이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면서 두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 네, 글쎄요. 그래도 이 마가간 수로 그냥 좀 실리로는 조금 손해여도 중앙 쪽으로 뒀으면은 사실 이렇게 공격당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게 좀 판을 짜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하변을 두면서 30초. 하나, 또 자연스럽게 셋, 진출을 하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여섯. 근데 이제 나갈 때 뭐 한 번 정도 더 밀고, 그러니까 흑이 어떻게 보면 백도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지만 흑도 반대로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또 이 꼬부리는 자세가 너무 두텁거든요. 네. 기분은 흑이 좋습니다. 자, 물론 지금도 흑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30초. 애초에 박지훈 하나, 구단이 그냥 가만히 둘, 늘어두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넷, 들어서 이 나를자로 다섯, 씌웠다면은 여섯, 한 번에 포위가 안 일곱. 되었을까요? 여기 이제 는수로요. 네. 이건 날일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맛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날일자로 씌워갔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수가 뭐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박지훈 구단이 그냥 이 정도로만 둬도 괜찮다. 흐름이 좋다. 네. 괜히 약간 조금 모양이 찜찜하게 둘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진행을 택한 것 같습니다. 조은현 구단의 지금 이 호구로 둔 수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30초. 가만히 늘었다고 봤을 때는 사실 네. 백이 한 집도 없는 모양이거든요. 5, 6, 눈이 없는 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늘어준다면은 9.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붙인다고 보면은 쉽게 이제 한 집이 나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 는 걸로는 날을 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박지훈 구단의 생각은 아마 이것도 좋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여기서 네. 흙은 이제 무난하게 다섯, 본다면은 여섯, 그냥 이곳을 두느냐, 일곱, 하나를 이제 여덟. 밀고 두느냐, 뭐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밌네요. 만약에 이제 조은현 구단이 우변 쪽 백돌이 뭐 사활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곳을 둘 텐데 흑에게 이 자리를 당하면은 여기나 아래쪽 자리를 당하면은 너무 모양이 답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은현 구단의 생각은 어차피 바로 씌우기에는 이거는 흑이 일단 이 자리만 끊어가도 잘 안 됩니다. 여기가 언제든지 백이 선수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이 두 점을 뭐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30초. 늘어준다면은 하나, 둘, 그때도 버틸 수도 있고요. 넷, 다섯, 아니면 그때 두고 여섯, 일곱, 찌르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 한 칸 정도 뛰어서 좀 가볍게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흑이 주도권을 잡았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변 쪽이 이렇게 흙이 두터워지면은 사실 이 우상귀의 모양은 이 3-3이 상당히 좀 신경 쓰인다라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곳에 이제 돌이 오다 보면은 백이 3-3 들어가는 수는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3-3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수를 내야 되는데 상변 쪽 백대마가 너무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상귀가 예를 들어서 뭐 젖혀 있는 게 거의 뭐 선수가 된다 하면은 우상기부터 우변에 이 지어진 집이 상당합니다. 반대로 또 백의 입장에서 흙이 저런 식으로 자꾸 이 중앙 쪽으로 붙이면서 나오게 되면은 하변이 자연스럽게 이 백의 집으로 굳혀질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아니요, 하변은 당연히 백이 집으로 좀 어느 정도 굳혀지는 건 맞죠. 하지만 30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된다 보면은 네. 집이 상당히 크게 지켜지긴 합니다. 근데 일곱, 흙도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되나요? 흙도 뭐 좌변 쪽에 또 날일자 걸침 하나만 해도 그리고 이렇게 3-3 들어가는 수 이런 수들이 있으면 흙집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나게 큰 모양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조은현 구단도 상당히 묘한 타이밍에 네. 지금 붙였습니다. 사실 조은현 구단은 저수를 보면서 이 하변 쪽으로 다가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수 때문에 둔 거죠. 네. 하나, 둘, 그러니까 그냥 차단하면은 넷, 끊어서 다섯, 여섯, 이건 지금 싸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처럼 뒀을 때 과연 조은현 구단이 좋은 모양이 될지가 약간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뒀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길 끊던 무조건 어딘가 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래놓고 만약 느는 거면은 지키기만 하더라도 이 수 자체가 다 악수입니다. 집으로. 보통은 안쪽으로 끊어요. 왜냐하면은 바깥쪽으로 끊게 되면은 뭐 실리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모양도 안 좋네요. 여기 두면 이제 끊는 게 있고 늘어서 잡자니 젖혀서 있는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잡았다. 하지만 지금 흙이 이 붙인 곳을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 모양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그렇게 보면 안쪽으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조은현 구단의 생각은 안쪽으로 끊고 지금 늘면은 흙이 젖힐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뭐 이거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체로는 못 끼우는데 과연 이 우변 백돌이 지금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이거는 흙도 뭐 뒤로 둘 수는 없어요. 무조건 바꿔치기입니다. 이 진행은 글쎄요. 저는 일단 조은영 구단의 선택이 찬성은 못 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박지훈 구단이 초읽기를 하나 사용하는 것도 신기한데요. 지금은 무조건인가요? 제가 좀 바둑 보는 눈이 이상해졌나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끊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끊는 쪽을 잡아야 되는 모양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런 모양일 때 이제 딱 이제 격언처럼 말이 있잖아요. 끊고 싶은 반대쪽을 끊어라. 네, 그렇죠. 네, 끊는 쪽에서는 그렇고 또 이 잡는 입장에서는 끊는 쪽을 또 잡아라.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박지훈 구단이 초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끊는 쪽을 잡았습니다. 실리가 조금 크다고 느껴졌을까요? 그러니까 박지훈 구단이 초읽기를 하나 이제 사용하면서까지 생각을 한 것은 네. 일단 박지훈 구단은 이 돌 자체를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만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뭐 나중에 이렇게 끊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사실 네. 진짜 몇 집 안 되거든요. 근데 곰마가 실리를 조금 차지하면서 집이 되었다 이게 싫은 건데 지금은 이 젖혀가는 모양 자체가 워낙 괜찮아서 둘, 셋, 저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흙이 여섯, 최소한 나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그러니까 백도 이제 다시 이제 되젖히면서 아마 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되젖히면서 둘 텐데 이러고 뭐 다가오던지 아니면 그냥 이런 데만 젖혀 이어도 그러니까 백이 발빠르게 집을 다 차지하긴 했지만 여기도 뒤에 끝내기가 있고 지금 상변은 집으로 볼 수 없고 하변은 뻥 뚫렸고 좌변 쪽은 다가오면은 백집보다 흙집이 더 많이 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흙의 이 우변집 하나를 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바둑을 저희가 이제 중계하고 저는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랑 또 대국자들의 심리는 다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은영 구단이 실전에 여기를 붙이고 끄는 것이나 박지훈 구단이 초읽기를 하나 사용하면서까지 생각을 했던 것을 이제 본다면은 대국자들은 우변 쪽 백돌에 대해서 30초. 상당히 하나, 엷은 돌이었다. 둘, 그렇게 서로 느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여섯, 일곱, 여덟. 또 공격형의 이 기사들에게는 정말 아까운 먹잇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박지훈 구단 생각은 공격 대상이 없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네요. 지금 만약에 그냥 이어준다라면은 백이 뭐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서 이 넉점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백 모양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박지훈 구단이 좀 수익기를 할 거예요. 여기를 단수치고 하나, 이렇게 막던지 셋, 아니면은 넷, 아예 그냥 다섯, 바깥쪽으로 막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 쪽을 뚫려도 지금처럼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뚫리는 것보다 오히려 백이 더 지금 급해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조은영 구단이 뭐 이렇게 둬서 뭐 안쪽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모양이 된다라면은 이 이은수는 약간은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늘어서 버리기에는 이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아까 전에 그래도 이 단수는 쳤거든요. 네. 이렇게 교환이 돼 있는 거랑 지금 이 교환이 없는 거랑은 차이가 좀 많이 크죠. 하나, 둘, 이거는 흙이 잘 된 겁니다. 넷, 다섯.
모양으로 봤을 때는 흙이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네. 흙은 나중에 설령 싸움이 어떻게 돼갖고 이곳을 끊기는 상황이 와도 비상수단이 있어요. 여길 끊고 넘어가면은 이으면은 늘어서 한 집이 나고요. 막으면은 딴에서 또 여기에 한 집이 나요. 그러니까 대마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흙이 잘 됐는데요. 백이 너무 안쪽에서 좀 괴롭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본다면 조은영 구단의 여기 이은수는 조금은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단수 치고 네. 빵따냄 주고 이곳을 그냥 늘었어야 돼요. 조은영 구단도 지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막는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두었던 좌기의 화점, 101점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곤마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괴로워요. 네. 모양이. 그러니까 하변에서 살긴 살지만 5집밖에 되지 않고요. 그에 반해서 흙의 두터움은 너무 좋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네, 넷, 하변이 정리가 다섯, 되고 있습니다. 여섯. 자, 지금까지의 흐름, 흙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백의 어떤 수가 문제였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왜 이렇게 그 선택을 좀 빠르게 네.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축간계 때문에 정석 진행을 하지 않고 조은영 구단이 지금 좌상기를 지킨 거고요. 네. 이제 날일자로 두고 그 일단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네. 이 막은 수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중앙 쪽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백이 기분이 좋은 게 이 부분 자체로만 보면은 실리가 조금 아프지만 여기가 두터우면 이 3-3을 쉽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건데 네. 너무 좀 전투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걸로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이 판을 복잡하게 꾸려 나가려다가 오히려 더 곤란해진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이제 하나 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한 흐름이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늘어두고 뒀으면은 넷, 이 약점 때문에 흙도 뭐 이도를 바로 잡으러 가거나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선택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네. 빨랐어요. 그냥 약점으로만 노려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바로 뒀습니다. 기세로 한 점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100의 대만은 살았지만 집이 크지가 않아요. 이 끊는 수 때문에. 네. 젖혀가는 수가 역시 기분이 좋고요. 이 장면에서 지금 결과론일 수도 있는데 있는 네. 것은 조금 무리로 보이네요. 그냥 여기로 두고 네. 이게 늘어서 이랬다면 모양이 그래도 이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젖히게 된다면 이 두 점은 버려지지만 네. 그냥 늘어서 두면은 나중에 끊고 다시 살아가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조은영 구단은 아마도 여기서 뭐 늘어서 싸우거나 이런 수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있는 것을 순간 깜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모양상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이으면은 이제 단수 치고 아, 늘어서 이렇게 버리면은 네. 이게 이 단수 한 방 때문에 기분이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본 것 같은데 실전에 박지은 구단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네, 이건 좀 괴로워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했고요. 그러니까 백이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선수로 지금 살 수는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둬서 살았죠. 네, 연결했고요. 네, 지금 선수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두긴 했는데 먼저 둬도 워낙 두텁다 보니까 네, 오히려 흙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런 모양에서 날일자 지금 굳혀진 모양에서 걸침 날자로 둔 모양에서 삼삼 들어가면은 실리를 차지하려고 두는 수법인데 지금의 느낌은 거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네. 두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백이 상당히 좀 괴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발 빠르게 두긴 했지만 하나, 우악이 끝내기 남아 있고 지금 상병 같은 경우는 이런데 젖혀 있는 곳이 흙이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네. 뭐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주도권을 확실히 박지은 구단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하변에서 조은영 구단이 서두른 것이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진행 보시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두는 곳은 이제 기분 좋은 선수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당장 두진 않겠지만 있는 것까지가 선수예요. 네. 박지은 구단이 바둑이 뭐 많이 편하다라고 보면은 그냥 젖힐 거고요.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미는 수를 택할 겁니다. 지금은 좌변 쪽 좌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전적으로 가장 지금 급하다,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우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요. 자체로도 워낙 큰 자리인데 네. 그 다음까지 지금 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젖혀 있는 것 아니면 30초. 여기로 한 칸 하나, 띄어서 둘,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 넷, 근데 실전적으로 보면은 젖혀 있는 수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곱, 여덟. 한 칸을 띄어서 자신의 돌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구단의 생각은 우상기는 어차피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백이 받아준다면 이득이지만 백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도 기세상 우상기 들어가고 승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만큼 30초. 평범하게 두어서는 둘, 좀 어렵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뭐 흙이 다섯, 말도 안 되게 좋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일곱, 여덟, 그래도 백이 아홉, 부분적으로 계속 기분 나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흙이 좋습니다. 네. 접전마다 흙이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백은 어디서 좀 무언가 이 흐름을 역전해야 할 계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 무대를 우상규에 침입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우상기 아니면은 차라리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데를 그냥 차단해서 30초. 하나, 오히려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고 셋, 당장은 안 되지만 네. 이런 곳에 이제 돌이 오면은 뭐 끊는 것을 노린다든지 이런 일곱,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아 역시 네. 들어가죠. 박지은 구단이 조금은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우상기를 둘 걸 이런 생각 지금 조금 들 것 같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기사 모두 초읽기 1회씩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전에서는 박지훈 구단이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자, 조은현 구단이 2차전 신청을 했습니다. 우상규에서는 또 어떤 접전이 펼쳐질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